글로벌 금융시장 최근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저는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긴 기간으로 보게 되면 가령 한 5년, 10년 이상 주가의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 2010년대도 그랬죠. 그러니까 2009년 초에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2020년 초까지 한 10년 동안, 10년 이상이네요. 10년을 넘는 기간 동안에 어쨌든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2000년대를 보게 되면 그렇지는 못했죠. 2000년 초반에 IT 버블 붕괴로 폭락했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이것 때문에 다시 폭락했다 이런 경우를 거쳤는데 그게 아니고 좀 긴 기간에 걸친 상승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3단계의 상승 과정이 3단계로 특징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럴 때 상승하는 모양과 저럴 때 상승하는 모양과 저럴 때 상승하는 모양이 굉장히 다른데요. 그걸 특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상승은 하락한 이후에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 유동성을 많이 풀고 부양책을 마구 쏟아부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기대감이나 또는 돈이 많아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고, 그러니까 요런 특징이 2010년대로 보게 되면 10년 동안 이어졌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2009년부터 바닥 찍고 올라올 때를 보면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의 구간 동안은 그런 식으로 힘으로 올라옵니다. 유동성의 힘, 정부 정책의 힘, 이런 걸로 오게 되죠. 그 1단계의 상승인데, 그게 10년 동안 이어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2016년, 17년 이럴 때부터 보게 되면 이거는 경제가 좋아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고 정부는 이제 세금은 덜하네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제 지출을 줄여가는 그런 단계에서 주가 올라가는데 그거는 1단계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정부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풀어줘서 그런 모양이 아니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그런 모양으로 올라갑니다. 중간에 있는 요 단계인데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의 힘이거나 안 그러면 실적의 힘이거나 비행기가 엔진을 최소한 2개는 달고 다니는데 하나의 엔진만 있는 경우에는 이 엔진이 고장나면 추락하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런 하나의 엔진을 갖고 있는 비행기가 아니고 최소한 2개 이상의 엔진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의 엔진은 유동성의 엔진, 하나의 엔진은 실적의 엔진이라는 경제가 안 좋아져서 이 실적 엔진이 꺼지면 유동성 엔진을 빨리 잘 켜주면 비행기는 하나의 엔진만으로 충분히 날아갑니다. 물론 엔진 2개 있다가 한 개가 꺼지고 나면 그때는 하나의 엔진이 또 꺼지면 진짜 추락을 하니까 가까운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멀리 내가 원래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엔진만 있어도 비행기는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1913년에 연준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사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주식시장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엔진 하나만 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늘 폭등 폭락을 계속 반복을 한 것이 사실 2차 대전 이후의 주식시장 역사는 그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중앙은행 정부가 워낙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엔진 2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 때문에 그 이전처럼 주가가 폭락 폭등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었고 상승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실적 엔진이 켜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유동성 엔진을 꺼버리죠. 그러니까 유동성 엔진, 실적 엔진 꺼진 상태에서 유동성 엔진으로 돌아가는 게 상승의 1단계라고 본다면 상승의 마지막 3단계는 유동성 엔진 끄고 실적 엔진만으로 올라가는 게 3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긴 과정으로 보게 되면 10년씩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한 2, 3년, 요것도 한 3, 4년 정도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좀 애매한 구간이 있죠. 애매한 구간이 있습니다. 경제가 막 좋아져가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정부 중앙은행 유동성 다 꺼도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해주고 지원했던 걸 회수하기만 해도 되는 그런 구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 중앙은행이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구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엔진과 이 엔진 사이에 좀 애매한 거예요. 주력 엔진이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주가가 간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엔진이 없는 것이죠. 유동성 엔진도 없고 실적 엔진도 없고 그런 좀 애매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엔진을 끄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죠. 지금이 경제가 확실히 좋아졌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제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부 중앙은행에 계속 돈을 더 넣어주는 그런 단계가 아닌 그런 좀 애매한 단계가 있는데 요 단계의 주가는 조금 독특합니다. 조금 독특한데 미국 시장은 이런 경우에도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표현했던 그 그라인드 하이어와 같은 그런 아주 그 완만한 상승. 뭐 어떨 때 보면 이게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뭐 하루에 0.2% 올라갔다가 뭐 그 다음날 0.1% 떨어졌다가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는 구간인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상향했어요. 근데 1단계 상승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한다면 2단계 상승은 기울기가 아주 완만해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상승입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다른 것이죠. 뚜렷한 엔진이 없어요. 3단계 상승은 또 엔진이 뚜렷하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울기가 가팔라지는데 1단계, 3단계는 기울기가 가팔라지는데 제가 너무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나요? 그렇지만 이제 좀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 유동성 엔진, 실적 엔진이라는 거 놓고 이 엔진이 분명할 때는 상승이 좀 가파르다. 근데 두 개가 애매하다. 애매할 때는 상승 속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둔화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 뭐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런 시장에서 이제 한국 시장은 늘 지금처럼 그래왔습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하는데 한국 시장은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횡보를 하거든요. 박스피라고 하는 오명이 생긴 것도 이 2010년대 초반의 상승, 강력한 상승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 후반의 상승, 여기서는 한국은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을 했죠. 요게 2017년부터입니다. 2009년, 10년, 11년 여름까지는 뭐 자화정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고 이게 글로벌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갔던 그 시기죠. 그 다음 막판에 이제 2017년, 18년 요때는 반도체 중심의 상승, 반도체 실적 상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초반 유동성의 힘, 그 다음에 후반 실적의 힘 이렇게 간 거는 맞아요. 근데 물론 후반의 실적의 힘이 반도체만 실적의 힘을 받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요 중간에 어떻느냐? 박스피라는 오명을 썼던 것이죠. 근데 지금도 보면 그런 모양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완만하지만 올라가는데 한국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 떨어지고 이런 식의 박스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국이 자본재 중간재를 생산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뭐 안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내가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믿고 사는 그런 물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죠. 소비자들이 그 반도체를 사는 거 아니잖아요. 기업이 그 반도체를 사가서 이 자기 제품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파는데 요 최종 생산물 소비자들이 사가는 이 소비재에 사람들은 이 안에 반도체가 뭐가 들어갔다라는 것까지 인식을 하고 사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본재 중간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본재 중간재 생산을 많이 합니다. 수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소비는 늘 일어납니다. 소비는 뭐 간혹 이렇게 뭐 저기 좀 둔화될 때도 있습니다만 길게 보면 계속 증가하는 게 소비죠.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도 굴곡이 이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꾸준합니다. 왜냐하면 소비를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생산도 꾸준하게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투자는 자본재, 중간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 생산 활동에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특히 자본재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때 한번 확 투자를 하게 되죠. 자본재에 대한 그 수요는 한번 확 일어났다가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확 죽어버립니다. 확 이런 식의 사이클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투자예요. 자본재고. 근데 소비, 생산 이런 거는 꾸준합니다. 투자는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이런 식의 이제 사이클이 굉장히 뚜렷한 것이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주식시장 그러는 거죠. 글로벌 투자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사이클이 좀 분명한 그런 걸 그리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큰 기업들이 다들 기업들이 생산하는 그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또는 뭐 소비재든 서비스 관련된 어떤 것이든 소비자들이 그 기업을 알고 사는 것이죠. 그 기업의 물건을 사고 그 기업의 서비스를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합니다. 꾸준하고. 그래서 유동성의 힘, 실적의 힘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요 중간에 있는 요 구간, 좀 애매한 구간,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그런 구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구간에서도 소비는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물론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조금씩 올라가긴 합니다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게 요 구간에서, 요 애매한 구간에서 계속 이 구간에서처럼 늘어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도 한국 주식시장이 20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그랬습니다만 박스피라는 오명을 들을 때처럼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거는 이 한국의 기업들이 고유한 어떤 특성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사이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사이에 차이가 뚜렷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쪽은 소비와 관련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 3단계 아닌 2단계 이 구간에서도 꾸준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게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으면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한국 기업처럼 자본재 중간재인 경우에는 1단계나 3단계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사이에 어느 정도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갖고 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나는 주가 지수를 사서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가령 코스피와 S&P 500 이런 것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주식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지수에 투자하신다고 하는 경우에도 한국의 주식은 글로벌하게 투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거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 보셔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8월의 경우에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나 이쪽이 강하죠. 근데 전통적으로 8월은 우리는 뭐 3월에 계약을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 여름 방학을 끝내고 9월에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8월 말쯤 되면 8월 20일 요때쯤 되면 흔히 백투스쿨 시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긴 여름 방학을 끝내고 이제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무엇이 필요하지 이것저것 사고 선물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이 백투스쿨 시즌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도 등교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근데 올해는 미국이 아마 등교를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방침이 뚜렷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등교를 기본으로 해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백투스쿨 시즌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많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소비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번 백투스쿨 시즌에 그동안 한동안 등교 안 하고 그랬던 일이 많기 때문에 옷도 많이 좀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이 등교할 때 일어나던 소비가 한동안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백투스쿨 시즌에 늘 이 반도체나, 왜냐하면 뭐 PC, 컴퓨터 이런 수요들도 꽤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월부터는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지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생각들이 많으냐면 피크아웃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렇게 보게 되면 매출이 크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단가가 올라가서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는데 매출이 증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꺾여 내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2017년, 18년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익은 잘 나온다고 했는데 매출이 증가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다가 몇 분기 이어지다가 그냥 그 다음에는 매출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피크 아웃 됐다. 이제부터 한 2, 3분기 지나고 나면은 이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우려들이 꽤 있는데 이번 백투스쿨 시즌이 수요가 꽤 일어나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다. 내년에 더 증가할 수 있겠다. 백투스쿨 시즌을 보고 기업들은 어떤 판단을 하느냐면 많은 기업들이 연말 소비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연말 소비가 다른 달에 비해서 연말 소비가 확 많거든요. 특히 미국의 경우는 그게 굉장히 큽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게 11월 말이죠. 그 다음에 12월 말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 시즌에 선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백투스쿨 시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선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비가 얼마나 일어나는가를 보면 그러면 기업들이 연말 소비에 대비해서 우리가 물건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 가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그렇겠죠. 내가 얼마나 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놔야 될까? 사람들이 이쪽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라고 하는 그 선행지표가 이 백투스쿨 시즌의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비가 일어나고 나면 기업들이 연말 소비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 생산을 본격적으로 늘리고 이런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 중간재와 관련된 것들을 사서 재고를 쌓아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이 소비가 확 늘어났는데 내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뭐 10월 달쯤 생산해야지 했는데 그때가 보니 반도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이 이 반도체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선행성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삼성전자 매수가 꽤 늘어났는데 이게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등교를 한다. 그러면 한번 사놓고 보자. 등교를 안 한다고 하면 이미 집에서 수업 받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준비가 돼 있죠. 돼 있는데 등교를 한다 그러면 미국은 그냥 2학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1학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미국 정부의 방침이 확실하게 전부 다 등교하는 쪽으로 모아지게 되면 이 백투스쿨 시즌의 소비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될 것이고 요거는 8월 중순 지나면서 휴가철 끝나고 나서 본격화될 것인데 그때 그 소비가 이제 꽤 일어나게 되면 요게 한번 백투스쿨 시즌 소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온 정보가 연말 소비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 투자 활동으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즌에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 그게 전통적으로 코스피 쪽이죠. 이쪽도 한번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